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엄마를 늘 엄마로만 불렀죠. 어떤 이름을 가졌던 사람인지, 어떤 꿈이 있었던 사람인지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이 말이에요. 어릴 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일상들이 이제와 보니 참으로 조용한 헌신이었구나 싶어요. 지금의 저는 그 시절 엄마의 나이쯤이 되었고,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둘씩 이해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엄마의 하루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미처 몰랐던 그 시간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말이에요.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모두가 자고 있는 새벽, 가장 먼저 깨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엄마였어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 댁도 그랬을 거예요. 새벽 5시 반, 6시면 벌써 부엌에서 소리가 나곤 했죠. 밤새 물에 불려둔 쌀을 꺼내 밥을 안치고 된장국을 끓이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 시간이 엄마만의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가족을 위한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새벽 시간이 엄마에게는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해져요. 도시락을 2개, 3개 싸면서 누구는 김밥을 좋아하니까 김밥을, 누구는 계란말이를 좋아하니까 계란말이를. 입맛에 따라 반찬을 달리 준비하는 손길엔 사랑이 배어 있었어요. 같은 반찬이라도 아버지 것은 짜게, 자식들 것은 달게 간을 맞추셨죠. 눈을 뜨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던 아침. 그게 얼마나 큰 정성이었는지 그땐 몰랐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엄마의 새벽잠을 깨워가며 준비된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겠어요. 학교 가기 전에 엄마, 나 늦었어 라고 소리치며 뛰어나가던 우리를 보며 엄마는 뒤에서 조심해서 가라 고 말씀하셨죠.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의 걱정과 사랑이 다 담겨 있었던 건데 말이에요. 가족을 학교, 일터로 보내고 난 뒤 엄마의 본격적인 하루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집 밖에서 각자의 일과를 보내는 동안 엄마는 혼자 집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빨래를 걷고, 물걸레질을 하고, 장이 떨어지면 시장까지 걸어가고, 동사무소 일 보러 가고, 은행 일 보러 가고, 병원 예약하러 가고, 엄마의 시간은 모두 집안일로 가득했죠. 그 시절엔 세탁기도 지금처럼 좋지 않았고 온라인으로 뭔가를 주문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마트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올 때 엄마는 그걸 운동이라며 웃으셨지만 사실 그건 책임의 무게였어요. 우리 가족이 먹을 것들, 일주일치 반찬거리들을 생각하며 장바구니를 채우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 와중에도 바느질을 하고 김치를 담그고 가끔은 아파트 옆집 할머니 안부까지 살피던 사람이 우리 엄마였어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죽을 끓여서 갖다 주고 애들이 아프다고 하면 해열제를 나눠주고 그런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사셨죠. 점심은 언제 드셨을까요? 아마 대충 밥 한 그릇에 김치 몇 점이 전부였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고 아버지가 회사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엄마는 홀로 조용한 점심을 드셨을 거예요. 그게 엄마만의 시간이었을 텐데 왜 그렇게 쓸쓸해 보이죠? 저녁 준비는 벌써 오후 4시부터 시작되었어요. 무엇을 해먹을까 고민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하나씩 조리하며 가족이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셨죠. 그 시간들이 모여 엄마의 하루가 되었고 그런 하루들이 모여 우리가 자라는 시간이 되었어요. 저녁 7시 가족이 모두 모여 TV를 보며 웃는 그 시간 엄마는 부엌에서 계속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소파에 앉아서 엄마 밥 언제 먹어? 라고 물었지만 엄마는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시며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죠.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숟가락을 챙기고 반찬이 모자라면 다시 꺼내와야 했죠. 김치가 떨어지면 김치를, 물이 떨어지면 물을 누구 하나가 엄마 이거 좀 더 주세요 라고 하면 일어나서 가져다 주시고 엄마의 저녁 식사는 언제나 중간중간 끊어졌어요. 우리가 다 먹고 나면 그제야 엄마가 앉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편히 드시지 못했어요. 이거 짜지 않니? 이거 좀 더 먹어라.
밥 더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정작 당신은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식사가 끝나도 쉬지 못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남은 반찬 정리하고 가끔은 다음날 찬거리까지 챙겨두셨죠. 가족은 소파에 기대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만 엄마는 고요한 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그 뒷모습이 지금도 선명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는 엄마의 뒷모습,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계시는 모습이요. 우리는 그 시간에 TV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 엄마는 혼자 하루를 마무리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매일이 반복되어도 엄마는 투정도 없이 늘 괜찮다며 웃으셨어요. 엄마, 힘들지 않아요? 라고 물으면 이게 뭐가 힘들어? 너희들이 건강하고 잘 크는 게 엄마는 제일 좋아 라고 하셨죠.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따뜻한 거짓말이었을까요? 하지만 가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던 엄마의 얼굴을 떠올려요. 빨래를 널다가 잠시 멈춰서 하늘을 보시던 모습, 장을 보러 가는 길에 혼자 걷고 계시던 모습. 그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그게 다 말 못한 마음 아니었을까 싶어요. 엄마도 어렸을 거예요. 20살, 30살에는 분명 꿈이 있었을 거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어린 날이 있었을 텐데 그 시절을 접고 우리를 위해 살았던 하루하루였던 거죠. 그땐 그 마음을 몰랐어요. 엄마는 원래 엄마인 줄 알았어요. 엄마는 원래 우리를 위해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나이가 되어보니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가슴이 저리도록 알겠어요. 엄마도 피곤했을 거예요. 엄마도 가끔은 쉬고 싶었을 거예요. 엄마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셨던 거죠.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이제 와서 말해요. 엄마, 참 고생 많았어요.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매일이 당신 생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는 벌써 일어나서 밥하고 계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엄마는 우리가 오기 전에 벌써 저녁 준비를 다 하고 계셨지 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하루는 늘 조용했고 묵묵했고 그 조용한 헌신이 지금의 저를 키웠다는 걸 알아요. 그 시절 우리가 미처 몰랐던 엄마의 하루는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할 차례인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려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생각해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